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기자전거 이용자가 많이 증가하면서 음주운전 관련 상담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상담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자동차를 운전한 것도 아닌데 왜 자동차 면허가 취소되나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인데 범칙금 정도만 내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면허 취소가 되었는데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처럼 대부분의 이용자는 전기자전거를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생각하지만 실제 법률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기자전거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고 음주 상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영향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전기자전거인데 왜 누구는 범칙금, 누구는 면허 취소일까요? 실무에서는 먼저 어떤 전기자전거였는가를 확인합니다.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법률적으로는 같은 차량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 모터가 작동하는 PAS 방식은 일반 자전거와 유사하게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손잡이만 조작해도 스스로 움직이는 스로틀 방식이나 스로틀 기능이 포함된 혼합형 모델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판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용자 대부분이 자신이 타는 전기자전거의 방식을 정확히 모른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에서 전기자전거라는 이름으로 샀기 때문에 모두 같은 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행정 절차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자동차 면허가 영향받는 이유.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전기자전거는 단순한 자전거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음주 상태에서 운행하면 단순히 전기자전거 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운전면허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 부분을 뒤늦게 알게 되어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사건은 일반 음주운전과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자동차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면허 취소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기자전거 사건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이 범칙금으로 종결된 것인지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처분이 억울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적용된 행정처분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법률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이라도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사건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향후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한행정사는 음주운전만 전문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각각 사정과 환경, 그리고 음주 단속 상황에 다 다르게 최선의 방향으로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